Hello everyone. I'm a math teacher and let's study mathematics toget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 같이 하는 영어하는 수학쌤입니다. 네,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계산을 공부할 거예요. Today we'll study the application of first order inequality related to the distance, speed, and time. 네, 우선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irst, let's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speed, and time. Distance is speed multiplied by time. Speed is distance divided by time. And time is distance divided by speed. 이건 꼭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거속시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산을 오를 때 내려올 때 걸을 때 뛸 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유형의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등식을 풀 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그려놓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속, 시. 이쪽도 거속, 시. 뭐죠 이게? 거리, 속도, 시간. 네. 보면은 여기에서 거리하고 속도는 나누기를 해주고 거리하고 시간도 나누기를 해주고 속도하고 시간은 곱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요거는 앞에서 1학년 때도 그 도합상 있죠. 통계 문제 거기서도 많이 봐서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산을 오를 때 시속 2km, 내려올 때 3km.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네요. 올라갈 때 시간이 있고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였어요? 2분의 거리는 x.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문제의 맨 끝에 있는 이 값을 미지수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x를 거리죠. 그래서 2분의 x로 놓은 겁니다.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시간은 이거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죠.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속도분의 거리니까 3분의 x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 시간하고 내려올 때 시간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걸린 시간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그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시간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5시간 이내여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를 보면 양변에 6을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3x 더하기 2x 이게 6을 곱하면 30이죠. 그러면은 5x가 30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x는 6이겠네요. 단위는 뭐죠? 거리죠, x가. 그래서 6km. 네. 그래서 6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오면은 이제 5시간 이내에 올 수 있다. 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지점에서 13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5km로 시속 5km로 뛰다가 뒤에 가서는 시속 4km로 걸었다네요. 그래서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A 지점에서부터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5km로 걸어야 하는가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럼 아까 앞전 문제에서도 했죠. 이런 몇 킬로미터의 거리 이런 거를 x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시속 5km로 뛰어간 거리를 x라고 했으면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는
얼마로 하면 되죠? 여기 보면은 전체 떨어진 거리가 13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km로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죠? 13, 전체 13에서 앞에 뛰어간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13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If the running distance at 5 kilometers per hour is x kilometer, the walking distance with 4 kilometers per hour will be 13 minus x kilometers because the total distance is 13 kilometers.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생각하면 돼요. 자, 시간은 뭐죠? 속도분의 거리. 그러면 처음에 뛸 때가 얼마죠? 뛸 때는 5km로 뛰었어요. 거리가 x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걸었죠. 걷는 거는 속도가 4km였고 걸어간 거리는 여기서 계산했죠. 표현해 놨죠. 13-x. 이게 전체 걸린 시간입니다. 근데 얼마여야 된다고요? 3시간 이내에 도착해라. 그러면 이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양변에 20을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4x 플러스 5 13 마이너스 x 이게 6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x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단위는 뭡니까? 거리니까 킬로미터죠. 네, 그러니까 최소 5km의 거리를 시속 5km로 걸어야 한다. 이제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속 4km의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물건 사는데 15분이 걸린다면 기차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는지.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요? 맨 뒤쪽에 있는 몇 킬로미터 이거를 일단 x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전체 값들이 일정한 단위로 통일돼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있고 여기는 분으로 표현했고 여기는 시간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we have to unify all the values in the same unit. For this problem, we will unify the time by hour. 네,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속시, 식이 어떻게 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네, 이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에 갈 때 얼마요? 4km 속도로 가서 거리가 x.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4km인데 똑같은 거리니까 x. 그런데 가서 물건을 사죠.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바꾸니까 1시간 15분이면은 60분의 15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시간하고 60분의 15, 1시간 15분.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x가 60분의 75네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이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단위가 뭡니까? 이 거리니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2km 이내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두 사람 A하고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답니다. A의 속도는 150m, B는 시속 100m. 그럴 때 두 사람이 1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지. 자, 그러면 미지수를 뭘로 놓을까요? 몇 분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x로 놓읍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을 적용하면 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그러면은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A가 가는 거리는 어떻게 됐나요? 시속 150m로 X분 동안 갔죠. 그 다음에 B는 시속 100m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분 동안 갔습니다. 같은 시간을 간 거니까요. 똑같이 X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1km 이상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간 거리가 1km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1000m라는 얘기죠. 1000m보다 커야 된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50x가 10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4. 단위가 뭐죠? 4분입니다. 그죠? 최소한 4분 이상은 경과해야 두 사람이 1km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제 정가하고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lso is a problem of calculating the list price and the cost. So let us solve one problem. 우선 정가와 원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가는 코스트라고 하는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가는 판매 가격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물건 보면은 거기에 정가 판매 가격 표 붙어 있죠. 그게 이제 판매 가격이고 이걸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서 내가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이익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원가가 X1인 물건에 A% 이익을 붙였다. 원가가 X1인데 A% 이익을 붙였으면 여기에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가 Y원인 물건을 B% 할인한 가격은 정가에서 B%를 할인한 가격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할인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쉽게 이해는 안 될 텐데 여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정가가 9,000원,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원가의 20% 이상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원가의 최대값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맨 뒤쪽에 보면 원가의 최대값. 네, 요거를 일단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x1에 20% 이익을 붙인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x1에 20%면 100분의 20이죠. 그러면은 0.2x가 됩니다. 요게 x1에 20% 이익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정가 9,000원을 20% 할인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할인한 금액은 9,000원에 곱하기 20% 할인했으니까 80%가 가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2 그러면은 7,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7,000 결국 계산을 하면 7,200원이라는 정가에서 원가 X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가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를 빼면 이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얼마라고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0.2x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20% 이상의 이익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7,200은 1.2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 x는 6,000원.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3단원인 1차 부등식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오늘 공부한 1차 부등식까지일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영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수, 지수, 단항식, 다항식 그리고 오늘 한 부등식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도 풀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겠죠. We'll solve more problems with another video related to numbers, exponents, monomials, polynomials, and inequalities, which we've studied so far. Solving problems with a little bit of difficulty will bring you up to the top class. Okay,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 Bye.